자, 오늘은 아빠가 집을 두 개를 분양을 받았던 얘기를 해줄게. 같은 아파트를 두 개를 산 거야. 분양을 받은 거야. 이거 얘기는 약간 뭐라 해야 되나?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좀 특이한 얘기니까 뭐 재미는 있을 거야. 뭐 잘 들어봐. 끝까지 들어봐. 아빠가 신혼생활을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했다고 했잖아. 그것도 자가로 마련을 첫 집을 한 건데 아무래도 살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뭐 베란다의 부재라든가 무슨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갈증이 있었어. 그래서 항상 뭐 나름 큰 집이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큰 집을 가서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항상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6년 정도 살면서 계속해서 이제 아파트를 보러 다녔지. 그래서 좀 큰 집, 그러니까 최소 40평대 후반에서 이제 50평대를 최소로 보고 그 이상 되는 집들을 찾아다녔는데 서울에서 4, 50평 되는 집을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. 지방 가면은, 그러니까 경기도권만 가도 4, 50평짜리 아파트가 되게 많았는데 서울에는 그게 잘 없거든. 그래서 찾기가 되게 힘든 와중에 일단은 청약이란 걸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내 집은 있었지만 청약을 해본 적은 없고 약간 연습 삼아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서울에 괜찮은 학군지에 되게 A급 입지야 나름 그런 곳에 재개발을 하는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가 분양을 하고 있었어. 그래서 연습 삼아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넣었는데 와 이게 당첨이 된 거야. 뭐 되게 높은 당첨률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파트 사는 게 되게 바보 같은 일이었던 시절이었거든.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집을 안 사는 시기였고 한참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있었는데 약간 내리막에서 주춤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파트를 잘 분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기회가 왔었겠지. 그래서 나는 투자로 들어간 게 아니고 연습 삼아서 청약을 했던 건데 당첨이 됐고 당첨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타입 중에서 가장 좋은 대단지에서 수많은 타입 중에서 가장 좋은 타입, 그러니까 뭐 3베이 뭐 타워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는 4베이에 청약을 했고 4베이라는 게 서울에서 나오기 힘든 구조거든. 공사비도 많이 들고 땅도 좀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찌됐건 넣었는데 됐더라고. 그래서 뭐 큰 평수는 아니지만 33평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9평이라고 하지. 가장 이상적인 33평 아파트에 당첨이 됐고 근데 그 당시에 나는 그걸 만족을 못했네. 그래서 그냥 청약을 받고 나중에 팔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하려고 했어. 그리고 나서 여기가 재개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청약을 엄청 많이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안 좋은 거야. 그러니까 재개발이 뭐냐면 정말 허름하고 안 좋은 집들을 다 부셔가지고 거기다 이제 좋은 집들을 지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재개발인데 아무래도 짓기 전에 가보면은 너무 동네도 안 좋고 너무나도 안 좋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당첨이 됐다가 취소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지. 그래서 몇백 개가 취소가 나왔어. 이게 몇천 세대짜리 큰 대단지다 보니까 취소도 엄청나게 나왔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줍줍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줍줍 이건 약간 은어 같은 거고 청약을 하지 않고 뭐 그 시행사에다 100만 원을 먼저 납입을 하고 난 이 다음에 그 추첨으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받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추첨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청약을 받아놓은 거 하나 있고 또 추첨을 받겠다라고 한 것도 혹시 몰라서 100만 원을 넣어놓고 했었어. 이제 그걸 잊고 있다가 어찌됐건 당첨이 됐으니까 더 살 생각은 없었거든. 왜냐면 여기서 살 것도 아니었고 큰 평수도 아니었고. 근데 그 뽑기라고 하는 거지. 몇백 개를 이제 뽑는 날이 왔는데 그날이 너의 첫째 그 돌잔치 날이었어. 그래서 돌잔치 오전에 돌잔치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세팅도 하고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았단 말이야. 그래서 할 게 없어가지고 거기를 구경을 갔어.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뽑기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구경을 갔는데 뭐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. 진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서로 이렇게 선착순으로 수첨으로 가져가려고 되게 많이 안에서 이제 바글바글 했어. 막 서로 싸움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는 그냥 구경한다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뽑기를 하는데 나를 부르는 거야. 그래서 갔지. 그래서 이제 뭐 통 속에서 이제 종이 같은 거를 딱 뽑는 게 있었어. 그래서 뭐 어차피 안 살 거니까 뭐 그냥 부담 없이 딱 해서 뽑아서 봤는데 또 33평인데 저층이 된 거야. 근데 저층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들어가는 돈이 적잖아. 고층에 비해서. 그래서 뭐
너무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니까 뭐 한번 해볼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었어. 고민을 했는데 올라가서 딱 10분 동안 고민을 하래.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이제 탈락이야.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야. 그래서 올라가서 10분 동안 고민을 하고,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을 준비해 왔거든. 계약금을 넣을, 그 아파트 가격에 10% 넣을 돈을 준비해 왔는데 나는 준비를 안 해갔잖아. 살 생각이 아니었으니까. 이미 당첨된 것도 있고. 그래서 원래 안 살 생각하고 그냥 뭐 하다가 뭐 하나 있으니까 됐지라고 해서 포기하고 집에 갔어. 근데 집에 갔는데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. 이게 되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. 그리고 알고 봤더니 10%를 다 안 내고 10%에 10%만 일정 금액만 넣어도 그 계약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. 근데 나한테는 그렇게 안내를 안 했거든.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조합에다 전화해서 아니 나는 다 내야 되는 줄 알고 포기를 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내를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막 따졌더니 그러면 오라. 그때 뽑았던 그 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주겠다. 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계약금 10%를 내고 계약을 했어. 그래서 같은 아파트 단지, 서울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 첫 분양인데, 그러니까 첫 당첨인데 그 단지에 두 개를 둘 다 같은 평수고 또 같은 단지야. 그렇게 해서 사게 됐지. 나는 그때 대출을 받지.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두 개를 사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대출이 두 개가 안 나오거든. 한 아파트에 한 사람에게. 근데 나는 어차피 대출을 해서 그 두 개를 살 생각이 아니었고 둘 다 현금으로 다 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단 말이야. 뭐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두 개 다 아무튼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다 보니까 잔압이라고 하지 보통.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살 수 있었던 거고 또 두 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겠지. 아무래도 내 거니까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. 이게 되게 잘 될 거라는 게 너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막 욕심이 생기는 거 하나 더 갖고 싶고 그러던 와중에 되게 그러니까 매매로 조합원 물건인데 매매로 좋은 집이 나왔어. 그래서 모르겠다. 나는 두 개 있으니까 이제 뭐 우리 장모님도 와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장모님이랑 얘기를 해서 그 집을 또 하나 더 샀네. 그래서 같은 아파트를 세 개를 사게 된 거야. 셋 다 대출이 없어. 뭐 남들이 보면은 되게 특이한 케이스고 이상한 거긴 하지만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고 근데 좀 약간 후회가 되는 게 그거를 다 대출을 받고 그 나머지 돈으로 잔압을 할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을 막 투자를 했었으면 그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애초에 돈을 벌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도 아니었고 두 번째 것도 약간 미련이 남아서 했던 거지 뭐 이걸로 인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. 내가 예전부터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집을 보러 다니는데 이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던 거야. 그 분양권을 나는 계속 사러 다녔을 때 피를 받더라고. 근데 피를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분양을 받고 이게 기다리는 즐거움이라는 걸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분양을 받았던 거고 뭐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두 개를 산 거지. 이 두 개가 처음에는 되게 저렴한 가격에 샀지만 그 당시에도 되게 비싸다고 했는데 사실 뭐 그거는 어느 곳이나 나오는 얘기고 재개발은 원래 안 좋은 곳에서 시작해서 좋은 곳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안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. 그래서 뭐 손해 봐봤자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 손해 봐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던 건데 운이 좋게도 이제 상승장이 시작이 되네. 우리가 입주할 때쯤 되니까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이게 온갖 규제들이 또 막 발생을 해. 그래서 규제를 다 때려 맞는 단지가 됐어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팔고 나갈 생각이었는데 입주할 때 팔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야. 이게 뭐 좋은 상황인지 안 좋은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팔았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는데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다 등기를 치게 돼.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세 개지. 뭐 장모님 살고 있는 그 집까지 해서 전부 다 팔지 못하고 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나는 뭐 생각이었는데 팔지 못하고 등기를 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부터 다주택자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. 그 뒤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집을 계속 사 나가는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해줄 건데, 여기서 아마 끝냈으면 참 좋았던 해피엔딩이 적당한 해피엔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, 여기서 계속 시작해서,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으니까, 이 내용은 자세한 거는 나중에 우리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. 어찌됐건 아빠의 첫 분양은
그렇게 시작을 했고, 운이 좋게도 두 개를 처음에 가지게 됐고, 둘 다 되게 좋은 거야. 아주 사람들이 평생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그런 대단한 물건을 가지게 된 거니까 뭐 되게 좋지. 현재 아빠가 거기서 살고 있고 너무나도 만족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운이 좋았던 거라고 생각을 해. 그래, 아빠의 첫 분양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게.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. 사랑한다, 아들.